반갑습니다. 2024년 6월 목평 22번에서 26번 고젠시가와 수필 복합갈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역시 문학 작품이기 때문에 이제 문제에 나와 있는 보기를 먼저 읽고 여기서 힌트를 좀 잡은 다음에 작품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24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24번 보기를 통해서 이제 가에 나와 있는 건원문의 한거 18곡이 지향하는 삶을 실천하는 태도의 변화 과정을 형성한 연시조다 라는 거를 좀 힌트로 해서 작품을 볼 건데, 자,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 맞춰야 될 게 먼저 첫 번째는 바로 이 지향하는 삶이 무엇인지, 작가가 지향하는 삶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함께 파악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실천하는 태도의 변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뭔가 태도에 이렇게 변화가 보이겠죠. 자, 그거를 한게 그거를 파악하면서 작품을 읽어봐야 되겠죠. 자, 먼저 가작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어문의 한거 18곡인데, 자, 여기서 한거라는 말은 한가하게 집에 있음이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가하다. 자, 우리 한가하다라는 게 나온다면 이거는 항상 속세의 삶보다는 어떤 자연에서의 삶과 관련을 지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작품은 뭔가 주제적으로 자연 친화적인 어떤 주제의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보고 이제 총 19수로 이루어진 연시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위에 보기에 나와 있는 어떤 우리가 좀 주목해서 읽어야 될 점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미리 써놓고, 자, 여기 초점을 맞춰서 읽어보도록 하죠. 자, 평생에 원하느니 다만 충효뿐이로다. 그럼 여기서 이 충효가 작가가 화자가 평생에 지향했던 가치가 바로 충효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두 일 말면 자, 그러니까 이 두 일은 앞에서 가리키는 바로 충효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충과 효 말면 금수는 우리 짐승을 가리키죠. 자, 짐승과 다르리야. 자, 의문문을 썼지만 짐승과 같다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서리법을 통해서 화자의 이 충효에 대한 가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충과 효를 마음에 하고자 하여 충과 효를 이루기 위해서 십제황황하노라 라고 했는데, 십제황황은 밑에 어휘풀이에 나와 있지만 10년을 허둥지둥 보냈다, 즉 충효를 위해 이제 10년 동안 노력해 왔음을 제 1수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제목에서 한거 18곡 한가하게 살아간다. 자, 우리 한가하게 살아가는 거는 자연의 가치였죠. 자, 그런데 충효는 이거는 우리 어떤 자연의 가치와 대비되는 속세의 가치죠. 그러면 좀 제목과 충효가 좀 다른데, 자, 그런데 우리 여기서 보기에서 실천하는 태도의 변화 과정이 있었죠. 그러면 이 충효라는 속세의 가치에서 다른 가치관으로 변하겠구나 라는 거를 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른 이렇게 속세의 가치, 즉 충과 효에서 다른 어떤 가치로 변한다, 제목을 통해서 아마 자연 친화적인 이런 가치관으로 변하겠구나 라는 거를 추측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3수입니다. 자, 비록 못 이뤄도 임천이 좋으니라. 자, 임천, 숲과 샘이란 뜻인데 이게 숲을 임자와 샘천자죠 이란 뜻인데, 즉 자연이 좋단 말이죠. 맞죠? 자, 그리고 선생님이 예전에 수업 들어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자연을 가리키는 대상이 나오면 거의 대부분이 대유법입니다. 왜냐하면 자연 이렇게 말하지 않는 이상은 자연의 일부일 뿐이니까. 맞죠? 우리가 흔히 제일 자연을 드러낼 때 가장 많이 쓰는 말이 강호라는 말이죠. 이 강호도 강가호수란 뜻이죠. 우리 강강자에 호수 호자를 쓰는데, 호수자를 쓰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강가호수는 자연의 일부니까 이런 것도 다 대유법이 되죠. 맞죠? 자, 그런 거랑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연이 좋으니라 무심 어조는 우리 여기서 무심은, 자, 이 무심이 두 가지로 나뉘었죠. 즉 자연 친화를 드러내는 작품과 그 외의 작품에서는 뜻이 달라진다는 거.
즉 자연 친화를 드러내는 작품에서는 이거는 욕심 없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외의 작품에서는 뭐 관심이 없다, 마음이 없다, 일반적으로 그냥 무심하다. 자, 이렇게 이런 의미로 간접적으로 쓰인다고 쓰입니다. 이거 알아둬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무심어조는 욕심 없는 물고기와 새는 이 말인데 역시 이것도 자연입니다. 그죠? 그래서 임천과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일종의 또 대유법으로 봐도 됩니다. 절로 한가하였나니 한가하죠. 우리 제목과 관련돼 있는 즉 자연은 한가로운 속성을 가집니다. 자, 조만간 세상 일 잊고, 자, 세상 일은 우리 일반적으로 속세를 가리키죠. 맞죠? 자, 이거를 잊고 너를 조치려 하노라. 자, 여기서 너가 바로 무심어조를 가리키니까 바로 자연을 지향하는 가치가 드러난다 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자연을 지향하는 게 아니고 조만간이라고 했습니다. 즉 나는 몸은 속세, 세상일, 즉 뭐 여기서 뭐 충효와 연결시켜도 될 것 같습니다. 세상일의 을 쫓고 있지만 조만간에 이거는 잊어버리고 자연을 지향하겠다 라는 어떤 변화 과정이 보인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제3수는 자연에서의 삶을 지향하는데, 자, 우리 요런 사자성어도 좀 기억을 해둡시다. 우리 자연 친화와 관련된 사자성어들, 강호한정, 강호가도, 유유자적, 음풍농월, 소요음령, 자, 이런 것들도 이제 알아두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8수입니다. 자, 출하면, 나가면, 즉 벼슬에 나가면 치군택민이라고 했는데, 자, 치군택민이라는 거는 자, 여기 밑에 어휘풀이 나와 있지만 임금에게 충성하고 백성에게 혜택을 베푼다. 뭔가 충과 그 다음에 뭐 선정 이런 거와 관련돼 있죠. 맞죠? 자, 그러면 여기서 치군택민은 자, 앞에 나온 충효라는 가치와 연결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처하면, 이게 물러나면, 머무르면 이런 뜻인데 자연으로 물러나면 조월경운이라고 있습니다. 자, 조월경운은 역시 밑에 달 아래 고기 낮고 구름 속에서 밭을 감 이랬죠. 자, 자연에서의 삶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제8수는 벼슬에 나가면 충효를 생각하고 자연으로 물러나면 자연을 즐긴다. 이런 의미로서 이 대꾸법을 통해서 뭔가 이 내적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명철군자는, 총명한 군자는 이것을 즐기나니라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것이 가리킨 게 치군택민일까 조월경운일까? 즉 충효일까 자연일까? 자, 그거는 일단 우리가 두 가지를 통해서 할 수 있었는데, 제1수에서는 충효를 지향하다가 제3수로 오면서 조만간 자연을 지향하는 삶으로 바뀐다고 했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시상전개상 여기서 이것은 좀 더 자연에 가깝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시어의 의미로 봤을 때 우리 이, 그, 저 라는 지시어를 놓고 볼 때 가까이 있는 대상을 가리킬 때 이를 쓰죠. 그러면 아무래도 이것은 조금 멀리 있는 치군택민보다는 좀 더 가까이 있는 조월경운 이쪽이 좀 더 올바른 가리키는 대상으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총명한 군자는 자연을 즐기니 하물며 부귀는 위기라. 자, 부와 귀는 또는 세속적 가치관이죠. 자, 이거를 위기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화자가 보이고 있는 현실 인식이 보이는데 아마 그 당시 상당히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 혼란스러웠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난하게 살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가난하게 살겠다라는, 즉 우리 가난한 삶은 또 자연의 삶과 속세의 삶보다는 자연의 삶과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자연 속에서 소박하게 살아가겠다라는 어떤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네요. 자, 물론 여기에서 이 가난한 삶 또는 소박한 삶과 관련 지으면 우리 사자성어 중에 요거는 좀 적어줄게요. 단사표음, 도시락과 표주박에 물을 마시며 산다 라는 단사표음과 단사표음을 줄여서 단표, 더러운 거리에서 지낸다, 누항. 자, 이런 사자성어들 연결 지어 볼 수 있겠죠. 이거 말고도 초려 삼간 이런 것들도 맞죠? 네, 이런 것들도 있을 겁니다. 자, 계속 넘어가 보죠. 자, 그 다음에 제13수입니다.
자, 날이 저물거든 도무지 할 일 없어. 소나무 문 닫고 달 아래 누웠으니. 자, 역시 지금 이런 모습은 자연 속에서 한가로운 삶을 사는 화자의 모습을 좀 구체적으로 지금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티끌 마음이, 자, 여기서 티끌 마음, 바로 역시 속세에 대한 어떤 미련과 관련돼 있겠죠. 우리 흔히 이런 속세에 대한 어떤 마음을, 또는 속세에 대해서 홍진이라는 한자어를 통해서 드러내는데, 어떤 붉은 티끌이란 뜻이죠. 자, 그런 것처럼 티끌 이런 것도 속세와 관련돼 있으니까 속세에 대한 미련, 이 1호 말도 없다. 1호 말, 가는 털 하나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가는 털 하나만큼도 없다. 그러니까 속세의 미련이 이제 전혀 없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제13수에 와서는 화자는 속세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이제 자연의 어떤 삶을, 한가로운 삶을 즐기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17수입니다. 성현에 가신 길이 망고의 한 가지라. 아주 오랜 세월 동안 한 가지다. 자, 그러면 어떻게 했냐? 어떻게 한 가지가 이어지느냐? 은커나. 자, 여기서 은은 우리 이제 보통 숨을 은자인데, 보통 은거라고 할 때는 자연에서 사는 삶을 은거라고 하죠. 그래서 은거하거나.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앞에서 지금 제8수와 연결시키면 처하면 조월 경운할 때 처와 연결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현커나, 나타나거나 또는 나아가거나. 그러니까 이거 두 개는 서로 대비가 되기 때문에 현커나는 벼슬에 나아가거나, 즉 출하거나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지만 도가 어찌 다르리. 서리법을 통해서 자연에 응거하거나 벼슬에 나아가거나, 결국 도는 한 가지다. 한 가지 길이요. 자, 우리 길이 이제 한자로 도가 길도자니까 한 가지 길이요. 이거는 하나의 동일한 도요. 다르지 않으니 아무된들 어떠리. 자, 아무된들 상관없다라고 해서 또 서리법을 드러내고 있는데, 즉 자연의 삶이나 벼슬의 삶이나 이게 한 가지니 너무 벼슬의 삶에 미련을 두지 말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제 17수입니다. 자, 마지막 19수입니다. 강가에 누워서 강물 보는 뜻은 세월이 빠르니 백세인들 길겠느뇨. 역시 백세인들 길지 않음을 드러내는 서리법인데요. 자, 서리법이 되게 많이 사용되고 있죠. 즉 강가에 누워서 강물을 본다. 이것도 전부 다 자연을 즐기고 자연의 삶을 살아가고 있죠. 자, 그래서 자연에서 살아가는 삶이 백세인들 길지 않으니 10년 전 진세 일념이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진세, 이 진짜도 먼지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세 일념은 속세에 대한 어떤 집착, 미련 이런 게 되겠죠. 자, 그럼 10년 전의 속세에 대한 집착은 제1수에 나왔던 요거와 연결되겠죠. 십제황황하노라. 이게 10년 동안 허둥지둥하노라 이거니까 10년 전 어떤 제1수의 십제황황 했던 그런 집착이 얼음 녹듯 한다. 즉 출이나 처에 대해서 내적 갈등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완전 이 출에 대한, 즉 어떤 속세에 대한 미련이 완전하게 사라졌음을 드러내면서 마지막에 내적 갈등이 해소되는 것으로서 이 작품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거 18곡을 살펴봤는데, 자, 그러면 한번 문제로 와보죠. 자, 문제를 통해서 이제 한거 18곡 가지고 문제 풀 수 있는 거는 다 풀어보면 됩니다. 자, 먼저 여기서 기역부터 미음은 한거 18곡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해결할 수 있겠죠? 평생, 십제, 디귿은 망고, 그 다음에 리얼 백세, 10년 전, 전부 다 어떤 시간과 다 관련이 되어 있네요. 자, 여기에서 4번이 적절하지 않은 설명인데, 자, 리얼은 백세인들 길겠느냐고 라고 했는데 백세인들 길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흘러간 시간이 길다라는 의미를 드러낸다. 긴 게 아니고 길지 않다란 말이죠. 그치? 자, 그렇기 때문에 4번은 적절하지 않은 설명입니다. 나머지도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4번입니다. 자, 24번에서 제 1번을 보면 제3수의 임천이 좋으니라라는 뜻은 시어의 의미는 임천이 자연이었죠. 즉 자연을 좋아한다, 즉 자연을 즐기고 있다 라는 뜻이고요.
자, 제1수의 마음에 하고자 하여, 여기서 마음에 담은 건 뭐였죠? 바로 충효였죠. 그러니까 임천은 자연이고 충효는 속세의 가치관으로서 두 개가 화자에게 있어서 내적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가치관이었죠. 자, 그러니까 두 개는 다른 태도가 나타난다. 그래서 적절한 설명이 될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조금 오답률이 높으니까 나머지 선택지도 한번 볼까요? 자, 제3수에서 너를 조치려. 자, 여기서 너는 무심어조였죠. 이거는 자연을 즐기는 자연 친화적 가치관이었죠. 그럴 때 제8수에서 출은 뭐였습니까? 출은 벼슬, 속세의 가치관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서로 대비되는 것이니까, 자, 이게 출하는 모습에서 실현되어 나타난다. 틀렸죠. 그죠? 서로 대비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제8수 이것을 즐기나니 라고 했는데, 자, 8수에서 이것은 여기 돼 있죠. 자, 이것은 뭐다? 바로 조월 경운으로서 자연을 의미했죠. 자, 그러면 이것은 자연. 그 다음 제1수의 이 두 일은 충효죠. 그죠? 그러면 자연을 즐긴다 에서는 제1수의 충효를 더 이상 추구하지 않겠다라는 의도가 드러난다 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처하면, 맞죠? 처하면 조월 경운 자연이었지만, 또 출하면, 맞죠? 출하면 우리 또 벼슬, 맞죠? 치군 택민을 하겠다라고 했죠. 아직까지 내적 갈등을 겪고 있는 중이니까 더 이상 추구하지 않겠다라는 의도를 드러낸다. 요거는 좀 적절하지 않은 설명인 것 같아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제13수 달 아래 누운 모습에는, 자, 달 아래에 누워서 자연을 한가롭게 즐기고 있었죠. 자, 제3수에서 절로 한가하였던 삶으로 되돌아가고 싶다. 여기도 자연이고 여기도 자연이니까 되돌아간다. 틀렸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제17수 아무된 듯 상관없다. 없다고 하는 화자의 생각은, 자, 여기서 17수에서 아무된 들은, 그러니까 이게 자연의 삶과 벼슬의 삶이 서로 똑같으니까 굳이 벼슬의 삶에 미련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제19수에서 일념은 진세 일념이라서 속세의 가치죠. 그럼 화자가 자연과 속세 아무데나 상관없으니까 자연을 즐기자, 즉 자연의 가치에서 속세의 가치로 바뀌었다? 반대죠. 그죠? 속세를 즐기다가 내적 갈등을 겪다가 이제 자연을 즐기는 것으로 바뀌었으니까 이게 바뀌어 나타난다.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4번 풀이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자, 25번은 나와 관련되어 있으니까 지금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직 나를 안 읽어봤죠. 자, 그 다음에 26번은 자, 여기에서 이제 또 보기를 읽고, 자, 가와 관련해서 틀린 설명, 올바른 설명은 올바르고 틀린 설명은 틀렸고 판단을 하면 됩니다. 나는 놔두놓고, 그래서 뭐 1번과 자, 3번에서 여기까지, 4번에서 여기까지, 5번에서 여기까지 각각을 읽어보면서 이제 맞고 틀렸고 적절한 설명과 적절하지 않은 설명을 구분해내면 됩니다. 자, 그러면 4번으로 가보죠. 자, 가에 도무지 할 일 없어 에서 출사하지 못한 것에 대한 고민. 자, 우리 출사는 출과 관련돼 있으니까 얘는 충효죠. 자, 그런데 여기서 도무지 할 일 없어는 한가하게 자연을 즐기는 거죠. 그러면 한가하게 자연을 즐기는 모습에서 충효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고민. 잘못했죠. 이게 충효에 대한 어떻게 보면 미련을 버리고 자연에서 한가롭게 지낸다, 이런 말이잖아. 맞죠? 자, 그리고 가에서 도무지 할 일 없어 뒤에 보니까 이렇게 속세에 대한 미련이 털끝만큼도 없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틀린 설명이 됩니다. 자, 그러면 사실 26번은 일단 가가 틀린 설명이니까 좀 뒤에 나 볼 필요 없이 답은 4번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지만 나중에 나를 읽어보고 다시 한 번 더 검증해보는 시간은 필요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가 작품 한거 18곡을 받고, 자, 이제 나 수필인 김낙행의
귀치서행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역시 수필이다 보니까 그렇게 내용이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쭉 한번 읽어보면 될 건데, 자, 우리 흔히 뭐 고전 수필이지만 수필은 기본적인 구조 자체가 화자가 겪은 경험 또는 구체적인 상황을 통해서 화자는 교훈을 이끌어내는, 그죠? 자,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수필이죠. 그래서 이 글을 읽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경험 또는 상황이 있고 그 속에서 어떤 교훈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살피면서 글을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보기에서 나는 경제적 문제로 인해 곤란을 겪는 상황, 이게 상황, 경험이 되겠죠. 에 대한 성찰, 반성을 하는 모습, 이 부분이 이제 교훈이 될 겁니다. 자, 이 두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읽어보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글은 좀 전체 다 읽어보기보다는 그냥 좀 전체적인 어떤 내용만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여기서 나는, 작가는 되게 몇 칸 집을 수선하려고 하는데 좀 경제적으로 가난해서 수선할 수 있는, 수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겨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치서사로 가서, 치서사는 절이에요, 절에 가서 이 겨릅을 좀 구해오자 라고 아내가 권유를 합니다. 자, 거기에 유택은 안 된다 반대를 했고, 유평은 오케이 해보자 라고 생각하고 권유를 했고, 이제 나도 생각해보니까 딱히 안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다시 의견을 널리 구해보지는 않았다. 즉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안 갈 이유가 없다 라고 해서 치서사에 가서 겨릅을 구하러 가겠다라고 판단을 내립니다. 자, 갈 때 처숙부인 상사공 과 함께 갑니다. 자, 거기 치서사에 가니까 막 마을 사람들이, 인근에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막 다 겨릅을 구하러 모여든 겁니다. 왜냐면 다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근데 여기서 승려들은 겨릅을 들고 가는데 참견을 하지 않고, 여기 모인 마을 사람들이 힘의 강약에 따라 힘이 센 사람들은 겨릅을 많이 가져가고 힘이 약한 사람들은 적게 가져가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 말은 규칙이나 원칙이 없죠. 그러니까 거의 지금 되게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되게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힘센 사람들이 겨릅을 많이 가져가는, 되게 좀 뭔가 바르지 못한, 정의롭지 못한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정도 없이 온 자는 승려를 나무라기도 하고 심지어 가혹한 일을 하기도 했다. 여기서 가혹한 일은 추측컨대 욕설이나 폭행 같은 일이 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되게 부정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들어있고요. 자, 거기에서 나는 마음속으로 되게 민망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내가 생각했던 이 의리가 이욕, 여기서 이욕, 욕심이 되겠죠. 자, 여기서 욕심은 어떤 세속적 욕심으로서 어떤 겨릅을 구하는 어떤 그런 욕심이 되겠죠. 자, 그게 빼앗겨 그냥 돌아오지 못하고 결국 상사공의 도움으로 겨릅을 구해서 돌아옵니다. 그러면은 좀 자신이, 작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을 이용해서 마을 사람들이 가져갈, 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가져갈 그런 겨릅을 본인이 이렇게 차지해서 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집에 돌아오고 난 뒤에 자신의 행동을 되짚어 보니까 반성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행동을 이렇게 성찰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가난으로 인해서 의리를 저버린 자신의 모습에 반성을 하고, 자, 역시 그러면서 이 아내나 그 다음에 유평 둘이 처음에 겨릅을 구하러 가는 걸 찬성했었죠. 맞지? 그렇지만 만약에 이러한 상황을 알았다면 찬성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둘이 되게 이욕을 추구하는 그런 세속적인 인물이 아니다 라고 변명을 내려주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상사공에 대해서도 이제 언급을 합니다. 처숙부인 상사공은 청렴하고 정직하여 주고받음이 구체하지 않다라고 해서 성격을 직접적으로 제시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실제로 이 상사공은 본인도 겨릅이 필요했고, 그 다음에 삼계서원의 원장으로서 삼계서원은 치서사가 삼계서원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권력을 통해서 이 겨릅을 많이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상사공은 본인의 겨릅은 그렇게 구하지 않았던 거예요. 청렴한 인물이니까. 그렇지만 나의 작가의 공공함을 불쌍히 여겨서 나가 구하는 것을 도와준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 상사공의 이 청렴한 성격에 대해서 언급을 내려주고요. 이제 마지막 이제 맹자와 이극이라는 옛 사람들의 어떤 그 말을 이제 인용함으로써 궁해도 의를 잃지 않아야 되고 궁할 때는 해서 안 될 일을 살펴야 된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못해서 어른 상사왕에게 폐를 끼쳤다. 그래서 나는 이 글을 씀으로써 다시는 이런 어떤 잘못된 이욕에 빠져 의리를 버리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하면서, 그리고 나의 반대를 했던 유택의 유익한 말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면서 이 글을 쓰게 된다라고 하면서 글을 쓴 이유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쭉 살펴봤는데, 물론 여기서 22번이 그렇죠? 22번에 A, B, C 요거는 가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었죠. 근데 앞에서 그냥 넘어갔는데 다 우리 정답과 관련 정답 다 올바른 설명이니까 한번 좀 읽어보면 충분히 이거는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올바른 설명이 아니고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니까 어떤 면이 적절하지 않은지 각각 읽어보면 충분히 그렇게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정답인 5번만 한번 보면, 자, 이는 이라죠. 멍하기가 마치 술에서 막 깨어난 사람이 잔뜩 취했을 때, 이렇게 현재의 작가, 즉 나의 모습을 이러한 술에 취해 막 깨워서 내가 무슨 일을 했지 술 취해서 이렇게 되돌아보듯이 술 취한 사람에 빗대어서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비유적인 표현, 술 취한 사람에 비유해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성찰하는 글쓴이의 상태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5번 역시 나와 관련되어 있죠. 자, 3번을 보면 글쓴이는 겨릅을 얻도록 상사공이 자신을 도와준 것은 글쓴이가 의리를 해칠 것을 걱정했기 때문이 아니고 상사공은 이 나의 궁핍함에 불쌍히 여겨 도움을 준 거죠. 그래서 3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26번도 자 4번의 나를 한번 보죠. 자, 나의 시끌벅적하게 뒤섞여 밟아대는 모습에서, 자, 이게 마을 사람들이 겨릅을 구하러 가서 서로 이렇게 시끌벅적하게 뒤섞여 밟아대는 모습을 보였죠. 경제적 문제로 곤란을 겪는 상황. 그렇죠. 이거는 나도 포함되어 있는 마을 사람들이 경제적 문제로 곤란을 겪는 상황을 드러낸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올바른 설명이네요. 여기서 그러면 나는 올바르지만 여기서 가의 설명이 틀렸기 때문에 답이 4번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우리 22번부터 26번 고전시가 연시주와 고전수필에 대해서 어떤 풀이를 해봤습니다. 역시 이 강의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